오늘은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 이참수로 쭉 넘어갈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잘해야 될 이참수 정말 잘해야 될 거. 이참수가 어느 정도 정립된다. 그러면 일단은 1은 1등급 거의 보장되지 않을까? 그게 한 50%라고 봐. 한 50%. 이차 함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니까 하나하나씩 우리 정리 한번 해볼 거고 그 전에 남아있는 내용들 좀 볼 텐데 자 지난번에 숙제를 좀 내드렸습니다. 맞죠? 숙제를 내드렸고 잘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문제 조금씩 풀어보면서 접근 한번 해봅시다. 9-9번 볼게요. 연습 문제 9-9번이에요. 장의 9번입니다. 자, x제곱이고 더하기에 p 빼기 3의 x 더하기 1이 제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두 근을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1 플러스 p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이야. 그리고 1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야. 자, 봐. 이제 뭐가 구해야 되느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2차 나왔네. 알파 나왔네. 여기 1이 있는데 위에 있는 식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봐야 되겠죠. 연관성을 봐야 돼. 근이라 그랬으니까 알파를 대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하면 알파 제곱에 더하기 p의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1이 꼴 제로가 되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에서 1 여기 있고요. p 알파 여기 있고요. 알파 제곱 여기 있으니까 생선 살 발라내듯이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3 알파를 발라내서 저쪽으로 보내줘야 돼.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생각을 못했다. 앞으로 대입해서 관계식을 이용했는데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으면 그거 이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경험치로 쌓아놓고 가야 돼. 자 3알파입니다. 끝났죠? 3베타입니다. 끝났습니다. 발산해내면 바로 볼 수 있는 문제야. 답은 9가 되겠지. 왜 9인데? 두 번의 곱이 얼마인데? 알파 베타잖아요. 맞죠? 두 번의 곱 알파 베타입니다. 됐죠? 그럼 걸 대소형을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야 니들 막 수학하면 진짜 막 미칠 것 같이 하기 싫고 그렇잖아.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거거든.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뭔지 잘 발견하고 결국 얘도 암기라니까. 발상하는 방법들을 내가 고3들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알아? 고3들 수업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어떤 큰 줄기를 가지고 고3들 수업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입니다. 역대 94년도부터 기출되었었던 평가원 문제, 수능 문제 거기에서 발상한 방식들만 가르쳐 주는 거야. 발상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안 되어 있으면 3등급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게 되어 있다. 그럼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경험치 싸움. 암기 과목 잘하잖아요. 암기 과목 잘하지 않나? 암기 과목 잘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나올 만한 거 암기해 놓는 거잖아.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어디 한번 볼 거냐 하면 뒤에 한번 살펴봅시다. 뒤에 9-12번입니다.
9-12번입니다. 9-12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3학년 1학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2차 방정식을 풀었대. 자, 두 사람이 어떠한 같은 2차 방정식을 풀었나 봐. 됐나요? 이렇게 같은 2차 방정식 풀었어.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자, 근데 상수함을 잘못 봤대. 그러면 A는 상수함을 잘못 봤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풀었거든요. 예전에도 이렇게 풀고 지금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뒤에는 상수함을 잘못 봤으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받겠지. 맞죠? 이렇게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두 근이 이렇게 풀었을 때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3이랑 4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A와 B는 2차항과 1차항은 정확하게 제대로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생각을 해. A와 B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 거죠. 두 근의 합. 그렇죠. 두 근의 합이죠. 뒤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돼 있으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두 근의 합이 A와 B가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고 A와 B는 제대로 맞다는 얘기고 A, B만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합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두 근의 합이라는 개념.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3과 4의 합이랑 동일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B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B 보시면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러면 ax 제곱이고 얘를 잘못 봤다는 얘기잖아. 얘를 b로 본 게 아니라 b 프라임 또 다른 뭔가로 봤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라는 얘기니까 같은 맥락으로 ac가 나왔으니까 얘는 곱이라는 힌트를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고 ac는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근을 잘못 보아서 봤겠지만 4, 5로 나왔으니까 두 근의 곱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지. 이렇게 간단한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도 잘 하셔야 돼. 자, 이까지 해놓고 못 푸는 친구들 있어요. 이까지 왔어요.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관계식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관계식이 2개 있으니까 모르는 미지수가 지금 3개인데 관계식이 2개 있으니까 2개가 사라집니다. 2개가 사라지는데 2개가 사라지더라도 답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B는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할 거니까 9A가 됩니다. C는 얼마가 됩니까? 20A가 됩니다. B가 A로 정리되고 C가 A로 정리되니까 여기다가 원래 있는 10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A로 다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는 뭐 한 개도 없냐? 자 9-19번 봅시다. 제일 어려운 문제고 학교 내신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9-19번입니다. x 제곱이 있어요. 마이너스 4ax가 있습니다. 더하기 3a 마이너스 7 이퀄 제로가 됩니다. 인수분해 일단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 잘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근 중에 문제 잘 읽어봐. 두 근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야.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가 된다. 자 여기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얘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다라는 저 얘기를 잘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봅시다. 그럼 잘 들어봐. 그러면
이 적어도 하나 음의 실수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거든요. 둘 다 음수도 얘를 뜻합니다. 맞죠? 적어도 하나가 음의 실수면 마1 마3 이런 거. 오케이? 그치? 얘도 되겠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음수인데 뭐도 되도록 뭐가 되도록 음이요 양이 있어도 되겠지. 음양이 있어도 되겠지. 두근이 음양 있어도 적어도 하나 최소한 하나는 음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틀립니다. 뭐 때문에? 한 가지를 빠뜨려서. 뭐 있어요? 양음 있고 자 한 가지 더. 뭐 있잖아? 한 개 더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실수들 중에 양수 음수만 있어. 한 개 더 있잖아. 누구였는데? 0 있잖아. 뭐 있어요? 그래서 음수와 0을 빠뜨려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음수와 0이다라는 숫자를 빠뜨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지식을 쌓아놓으면 별로 문제가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우리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참고로 적어도 하나가 음의 실수가 아니라 양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양양 쉽죠. 왜? 거의 얘랑 대비되는 내용이니까 양양, 양음,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영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범위를 찾고 찾아서 합쳐주면 답이 나온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이까 됐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이거 실 거야. 이거 실 건데 이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고 하나씩 좀 봅시다. 여기다 좀 적어줄게. 얘 적고 얘 적는 거야. 얘랑은 공식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양이다 라는 얘기.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양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근이 뭐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뭐가 음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부호가 둘 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부호가 다릅니다. 근데 역대 이제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이쪽도 많이 나오지만 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고 얘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는 자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자 1번, 2번, 3번이 이제 공식적인 내용이야. 공식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이야. 근데 잘 들어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 더하기 C 이퀄 제로에서 구체적인 자 만약에 구체적인 수식이 이렇게 등장했다라면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수식이 등장하면 근을 직접 찾으면 되니까 양이냐 음이냐 이런 조건이 나올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미정계수가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두 근이 양이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생각을 해내야 돼. 그럼 뭘 이용해 주느냐? 일단 봐봐. 두 근이 양이야. 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구한다고 조건을 합이 뭐가 돼야 되겠어? 양이 돼야 되겠죠. 합이 양이 돼야 되겠죠.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이 돼야 되겠죠. 합이 양이 돼. 그 다음 두 번째 곱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양이 돼야 되겠죠. 맞죠? 양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 잘 들어보세요. 밑에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 얘는 합이 어떻게 돼야 돼? 위와는 반대로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합이 음이 돼야 되겠지.
곱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차피 음은 곱하면 양이고 양양도 곱하면 양이잖아. 맞죠? 그래서 곱은 어떻게 돼야 돼? 곱도 어떻게 돼야 된다? 양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둘 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요까지 대부분 학생들이 접근한단 말이야. 양수. 얘들아 봐봐. 양수 그러니까 합이 양수고 이런 얘기야.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면 무조건 그 두 숫자가 양수를 뜻하는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야.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야. 합도 곱도 양수야. 어떤 두 숫자를 합했는데 양수, 곱했는데 양수야. 이 무조건 양수를 뜻할까? 아니야. 우리가 뭘 배웠으니까? 허수를 배웠으니까. 허수에서 잘 들어보세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두 개 더하면 얼마죠? 2 곱하면 얼마죠? 2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허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이 비록 양이 나오고 곱이 양이 나온다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그 두 숫자가 양수란 보장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같다도 같이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내가 만든 건 아니야. 두 근은 같은 두 근도 중근도 두 개로 봅니다. 오케이? 중근도 두 개로 보기 때문에 같다가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다르나요? 그냥 두 근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다? 중근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서를 뜻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게 납득이 안 됐어. 이게 왜 두 근인 거야? 납득이 안 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납득이 갈 거라고. 여기서는 중근입니다. 2가 두 개 있는 거야. 2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표현으로 바꾸면 2를 적고 옆에다가 중근이라고 적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됐죠? 됐죠? 당연한 건가? 너무 당연한 건가? 당연하지 않을 텐데. 자, 위에 2차 방정식이 이제 두 근을 갖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봐. 합은 어떻게 될까? 얘들 여기 잘 들어봐. 합은 어떻게 될까?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대. 1과 마이너스 3이야.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합이 어떻게 되지? 음수죠. 맞죠?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합이 양수죠. 3하고 마이너스 3이야. 합이 0이죠.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고만 하는 저 조건은 합을 결정해 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합은 모릅니다. 그 대신에 곱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곱인 A분의 C는 무조건 A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가 됐죠? 이가 됐어요? 자, 근데 이게 꽤나 강력한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별식을 그럼 쌤 써야 돼요. 자, 판별식이 생략되는 이유를 여기다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야. 판별식이 왜 이제 생략이 되느냐? 판별식은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근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c가 뭐가 돼요? ac가 위에 나누기가 음수니까 곱하기도 음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양수가 됩니다. 얘가요. 그냥 양수가 아니라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0보다 큽니다. 이게 항상 나오는 거니까 얘를 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습니다.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곱이 0보다 작다라고만 쓰시면 얘는 그렇죠.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가요? 이까 됐죠?
자, 짧게 가야 되겠네. 짧게 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문제 풀고 쉬었다 갈게요. 오케이? 자, 봐봐. 이게 그러면 개념을 만드는 사람이나 출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합이 모르니까 합에 대한 조건을 좀 부여하고 싶은 거야. 합에 대한 조건을 좀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4번입니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4번입니다. 자, 양근이 있을 거예요. 양수인 근이 있을 거고 음수인 근이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줄 겁니다. 음수인 근이 이렇게 두 가지로 줄 건데 양수인 근과 음수인 근의 크기를 줄 거란 말이야. 양수인 근의 절대치가 더 큰 거야. 어떤 상황이야? 이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 상황이죠. 양수의 절대치가 더 커. 그러면 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부여가 되면 두 가지를 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양근, 음근이 나오려면 뭐다?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쓰시고 추가적으로 합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죠. 얘가 합이 되는데 얘가 합이에요. 합인데 얘가 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또 어떻게 했겠어? 마찬가지 0보다 큰 부분도 있겠죠. 오케이? 음수인 부분도 있겠죠. 음수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 음수가 된다. 곱이 어떻게 되더라? 곱이 여전히 0보다 작다. 그런데 음수가 더 크니까 어떤 상황이죠?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죠. 그래서 합이 어떻게 된다? 합이 음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어요? 같은 상황이겠죠. 서로 같대요. 서로 절대치가 동일한 거야. 얘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된다? 곱은 음수가 되는데 뭐다? 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3이나 마삼처럼 0이 되겠죠. 끝.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저 정도까지 알면 웬만한 것들은 다 끝나는데, 자,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이걸 왜 따로 제일 마지막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서 뭘 쓸 수밖에 없느냐면 비제곱하면서 1창의 개수를 제곱하니까 이게 가끔씩은 2차 부등식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정석에 이 성대형이 계속적으로 2차 부등식을 끌고 와. 2차 부등식 지금 안 배웠잖아요. 오케이? 2차 부등식 안 배웠으니까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거는 여기서 해결 다 안 할 거야. 그냥 조건들만 쭉 적고 문제 해결은 2차 부등식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오케이? 됐지? 근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여기 요거 마무리 이제 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음입니다. 첫 번째 음입니다. 음은 뭘 적어야 된다? 자, 여기 저기 합이 있어요. 합이 있습니다. 합은 얼마 나온다? 4a입니다. 4a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곱이 있습니다. 곱 있죠? 네, 곱입니다. 곱 a분의 c입니다. 3a 빼기 7입니다. 얘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음이니까 양수. 그럼 현재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찾으면 된다라는 얘긴데, 자, 합은 음수가 되는 상황이고, 맞죠? 합 음수, 곱 지금처럼 양수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a가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거고, a가 누구보다 크다? 얘는 3분의 7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일단 없겠네요. 오케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적어 놓읍시다. 판별식 뭐 적을 필요가 없겠지. 일단 여기서는 음은 없다는 얘기야. 음수는 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러면 음수 양수는
음수와 양수 같은 경우에는 음량입니다. 음량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합은 볼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음량에서는 곱은 볼 필요가 있겠죠. 곱만 봅니다. 곱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3a 빼기 7이 0보다 어떻게 된다? 작더라. 그래서 a가 누구보다 3분의 7보다 작다. 이게 나오겠지. 오케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야? 음하고 0이 나옵니다. 음영인데 얘들아 여기 봐. 음영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대입합니다. 0이라는 근이 나오니까 근이 있으니까 대입합니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3a 빼기 7이 얼마? 0. a가 얼마? 3분의 7. 그래서 만져지겠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해가 없고요. 여기서는 만족하는 게 없고요. 그러면 이게 될 건데 이 두 가지를 최합하면 a가 누구보다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물으려면 최대값에 관련된 내용들만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져지겠어요? 자, 거기서 뭐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3분의 7은 될 수 없고 답은 뭐다? 2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갑시다. 쉬었다가 나머지 2차 함수 좀 정리할게. 쉬었다 합시다.